네, 정부가 어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도 되고요. 또 전망도 필요해서 이분을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셨을 때 네. 의대 정원을 배정해서 발표를 하면 파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 네. 이제 파국입니까? 거의 파국 직전인 것 같습니다. 파국 직전.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부터 일단 좀 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매우 착잡한 심경입니다. 네. 저희 교수 비대위가 그렇게 정부에게 읍소를 하듯이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2,000명 정원을 고집하지 말고 좀 풀어만 주시면 네네네. 전공의들도 복귀를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서 시켜보고 의협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저희들의 절박한 읍소를 다 거절하시고 어제 정원을 2,000명 결국 발표하셨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밤에 그 의료계 몇몇 단체가 온라인 회의를 했다는 혹시 그 내용을 좀 접하신 게 있습니까? 네. 그 어제는 전의교협, 예. 그러니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그 약어로 전의비와 전의교협은 사실상 다른 단체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상당수의 그 전의비 회원들이 전의교협에도 속해 있어서 교집합으로 속해 있어서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고 저는 이제 일정상 참석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전의교협에서도 33개 이상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선언을 오늘 하실 것으로 회의가 결론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이야기는 이제 그 전에 나온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예정대로 이제 그대로 쭉 가는 거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도 사직서가 당장 수리가 되지 않으면 네.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의 현재 진료 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수뿐만 아니라 전임의들의 동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요? 전임의들의 사직서 행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들만으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현재 교수들의 그 체력만으로는 곧 소진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렇죠.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대한 진료 형태는 유지는 하겠지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날 저희 서울대 의대 총회에서 사직서를 25일로 결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국민한테 죄송하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뭐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교수 집단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거는 기존의 이런 기형적인 의료 체계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데 대한 방치에 대한 책임을 이제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협단체 특히 정부가 꿈쩍을 하고 있지 않으니 교수들이 사직서라는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정부를
대화의 장으로 좀 이끌어내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절박한 심정 카드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익서도 안 내고 교수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주영수 국립의료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진료는 진료대로 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주영수 국립의료원장님 의견은 겉으로는 저희와 달라 보이나 사실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예. 그분은 진료하면서 의견 개진해라라는 뜻이고 저희는 진료는 하는데 사직서 내고 의견 개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진료는 그대로 간다.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두 쪽 모두 현재의 답답한 의료 사태를 해결하자는 뜻은 같은데 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일단 어제 발표된 그 증원 및 배분 방안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2,000명을 진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지방 국립대 어떤 대학은 원래 정원이 49명인데 200명으로 이렇게 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의료 현장에 있는 실무자를 담당하는 교수로서는 도저히 그 정도 4배 정도의 그 의대생을 배분했을 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 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교수를 더 뽑으면은요. 정말 이게 좀 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교수가 되려면 저도 교수가 되고 나서 최소한 45세 정도는 돼야 죽으라고 노력해서 45세 정도는 돼야 좀 실력 있는 교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예. 이 45세 이상의 교수들이 어느 정도 하늘에서 갑자기 1,000명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특히 의대의 특성상 학위만 있다고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상당한 경력이 어떤 거 축적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맞습니다. 그런 인력풀이 있느냐 이 문제인 거요? 맞습니다. 의대 교수는 어쨌든 환자를 보면서 예. 임상 경험을 시간이 지나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레벨 최고 수준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 의사 증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겠네요? 의사 정원이라는 참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 정원. 네,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현장에 있는 교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다들 이렇게 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인력 풀 자체가 안 된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에는 지금 증원을 한 명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병원에서 이제 소위 대형 빅5 병원 이쪽이 이제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서울 쪽에는 정원을 한 명도 안 하고 지방 쪽에 거의 한 80%를 몰아줬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연 지방의대를 나온 학생들이 지방에 나와서 거기서 수련을 받을 거냐. 지방의 지역에 환자가 계속 줄고 있고 지역 의료 체계가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네. 지방의대 나온 학생들이 결국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와서 전공의 그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할 건데 서울 쪽은 전혀 늘리지 않고 지방 쪽만 하면 이거는 향후 전공의 그 수련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련 단계에 이제 가면은 다시 서울로 다 올라올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막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큰 정책 방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냥 지방대 의대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에 남겠냐 이런 생각이죠. 네. 지방에서 내가 어쨌든 봉사를 하고 거기서 어쨌든 국민으로서 뜻을 펼치려면 거기에 맞는 좀 시설도 갖춰주고 또 환자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방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는데 의대만 거기서 만들어서 또 만약에 강제로 지방 의대 나온 학생들은 뭐 한 10년은 거기서 근무해라. 이런 거는 개인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환자 수요는 둘째 치고요. 네. 지금 지방에 있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 네. 그 지금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따져볼 때 어제 발표된 지금 지방에 거의 한 지금 80% 네. 증원분이 80%가 이제 지방으로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
병원도 수용을 못한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생 정원이 4배로 는 데는 네. 거기에 맞춰서 강의만 수업실에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병원 규모로 봐서는 병원 규모가 최대 3배 내지 4배 정도를 더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재원이 어디서 조달하며 어떻게 그게 그 교수진도 어디서 구하며 정말 좀 그 실현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하는지 좀 얘기 좀 들으셨어요? 저희는 예. 정말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다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총리님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도 그러시고 그거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련한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혹시?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거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꾸린다고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좀 이게 지금 뭐 교수님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좀 테이블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료개혁 특위는 사실은 너무 허울뿐인 그 특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제 작심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 뭐 교수들이 후배 전공의를 설득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맞아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료개혁 실제로 진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어떤 걸까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은 저희 교수들이 생각하기는 이런 겁니다. 필수 의료 강화, 예. 지역 의료 강화, 예.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예. 그런데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그런 게 세세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 특위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의대생 2,000명 정원도 아예 그 귀를 닫고 풀어주지도 않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특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열린 토론이 되겠느냐? 네, 열린 토론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의대생들 있잖아요. 네. 의대생들 지금 상황으로 계속 지금 뭐 휴학생 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그 가장 빨리 유급 그 기간에 들어간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3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급에 대한 거는 그 대학별로 어느 정도 가변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많이 늦춰도 이게 4월로 넘어가면 이제 도저히 유급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의대생이 전부 다 유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내년에 인턴 선생들이 들어올 자원이 없고 또 정부 안 발표대로 어제 2,000명 정원하면 내년에 의예과생이 8,000명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8,000명 1학년 학생을 가르칠 강의실도 그렇고 의료 자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파국인 거죠. 의료 시스템의 파국입니다. 그 관련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응답률을 보니까 그냥 그 입대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 현상이 그러니까 그냥 응답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네. 그만큼 나중에 뭐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갈 수 있는 숫자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도 군의관을 갔다 온 사람인데요. 예. 군의관은 39개월입니다. 제가 24년 전에 39개월을 갔다 왔고 지금도 39개월입니다. 지금도? 네. 예. 그런데 일반 사병은 18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의대생 입장에서는 군의관으로 가서 39개월 복무하느니 18개월 일반 사병을 갔다 오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네. 어차피 유급인데 나는 그냥 군대 갔다 오겠다. 상당히 많이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대한민국 의료 교육 자체가 완전히 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또 군의관 공보위 수급에도 지금 뭔가 지장이 초래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네.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네.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사법적 조치를 풀어줄 테니 음흠. 정부와 대화를 하자. 그거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전공의들은 저희가 만나봤을 때는 거의 자포자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도 결국은 3개월 뒤에 또 다른 병원 사직이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결국 다시 병원에 들어서 전공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거는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공의들이 상당 부분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한국에서 의사하기 싫다 그래서 특히 미국하고 싱가포르 쪽에 의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의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저희 인재 유출입니다. 이공계 계통의 인재 유출이 의학적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손실인데 예. 의학적으로 온 이공계들이 다른 나라 의사를 지원해서 대한민국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준다면 이 얼마나 좀 자괴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를 해보자. 정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선결 조건에서 증원 문제 2,000명 이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일단은 지금은 정부가 좀 내지르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좀 풀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